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특허청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특허청의 우블리, 특허청의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2회에 걸쳐서 여성 발명왕 김정아 대표님을 모시고 아주 심도 높은 얘기 나누어 봤는데요. 자, 오늘은 미래의 여성 발명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에 대한 꿀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커다란 우리 정보 꿀단지를 안고 오신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수미입니다. 드디어 저희 4시의 특허청에도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이렇게 또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나오신 김에 과연 여성발명협회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엘레강스하게 엣지 있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는 올해로 설립 26주년을 맞은 단체로서 대한민국 여성 누구나 발명에 관심을 갖고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발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특허청과 함께 여성 발명 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근에 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2019 생활발명 코리아가 참가자들의 참신한 발명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발명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4월 8일까지 네, 생활발명 코리아 웹사이트에 아이디어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에게 발명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분들, 남성은 안 됩니다. 네, 2019 생활발명 코리아에 어떻게 또 지원을 하면 되는지, 또 수상자들에게는 또 어떠한 또 혜택이 있는지 우리 최수미 과장님과 함께 지금부터 사사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생활발명 코리아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생활발명 코리아는 특허청과 함께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런 불편함은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생활발명 코리아에 제안해 주시면 심사를 거쳐 멘토링, 특허 출원, 그리고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벌써 대회가 6회째를 맞이했네요. 네. 출원이나 시제품 제작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아까 언급하신 그 모두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참가 자격이나 참가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부문은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부문 1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출원되지 않은 아이디어여야 하고요. 그리고 부문 2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지식재산권으로는 출원됐지만 제품으로 개발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등록된 거는 출품작에서 제외된다는 거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그러면 심사 지금 이제 출원 중에 있거나 심사 중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출품이 가능합니까? 네, 등록 이전이면 네, 그 4월 8일 안에 등록이 안 되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입장을 바꾸어서 다시 말해서 출품을 하시려는 여성분 입장에서 이 발명대회가 우리나라에게 하나뿐인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미래 발명왕, 미래 발명 여왕들이 왜 생활발명 코리아를 선택해야만 하는지, 도대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길래 그러는지 생활발명 코리아에 대한 매력 발산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최 과장님 큐! 네, 생활발명 코리아는 누구나 쉽게 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린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네. 특히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발명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발명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포기한다거나 혼자서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 협회가 도와드립니다. 네,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멘토링을 좀 진행을 하고요. 구체화가 되면은 특허 출원을 위해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또 시제품도 만들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업체를 지정해서 제작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것도 지원해 주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문 1에만 해당하는 건데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난 후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해서 대통령상,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순위에 따라서 발명 장려금도 지원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대단한데요. 정말 이게 뭐 시체말로 좋다.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좋은 걸 왜 여성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30, 40대 여성 중 대다수가 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치 않게 경단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제도를 좀 정비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장시간 근로, 출산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성의 발명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여성은 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 경력 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발명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어서 남자인 제가 뭐 불만을 가질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게스트로 나오셨던 김정아 대표님도 아주 작은 발명으로 시작을 해서 탈북민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딛고 기업인으로 크게 성장하신 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6년째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이런 생활발명 코리아가 탄생시킨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여성 기업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2015년에 생활발명 코리아에 참가한 인트리의 나혜선 대표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전업주부였다가 생활발명 코리아를 통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가정살림을 하면서 느꼈던 재활용 쓰레기의 보관과 배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분리수거 핸드캐리어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명예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로부터 2년여 만에 제품 출시까지 해내며 여성 기업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거 여성 생활발명 코리아에 딱 맞는 취지에 맞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네. 또 하나 더 질문을 더 드려본다면 요즘 경단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경력 단절을 발명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한 또 여성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많습니다. 이분도 역시 2015년 생활발명 코리아를 통해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네. 특이한 것은 휴대용 냉장약 보관기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업화된 제품은 어린이 전용 텀블러입니다. 어린이 전용 텀블러요. 네. 생활발명 코리아를 통해서 창업을 결심한 후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경력 단절 여성에서 여성 기업인이 된 사례입니다. 정말 좋은 케이스네요. 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발명하면 에디슨, 노벨, 그다음에 우장춘 박사님, 그러니까 위인전에서나 볼 법한 이런 분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이 정도 고차원 레벨의 발명이 되어야 이게 발명이구나. 발명은 노벨상 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선입견부터 가지지 마시고 그거를 깨는 것이 곧 발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관인 제로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발명은 거창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네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것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면은 그게 곧 발명이 되는 것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발명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소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열변을 토해서 박수 한번 이때 한번 주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태프분도 감사합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올해가 대회가 6회째가 되다 보니까 접수되는 발명 아이디어의 경향이나 예비 여성 발명들이 또 참여 열기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또 어떻습니까? 저희 생활발명 코리아는 2014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됐는데요. 네. 지난해까지 총 7,500여 건의 여성 발명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네, 7,500. 네, 그중에 167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요. 네.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분들의 연령을 살펴보니 30, 40대 참가자 비율이 50%를 웃돌며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접수되는 아이디어들을 좀 살펴보면 가정에서 쓰이는 주방, 가전, 욕실 등에 대한 용품을 제안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제품들도 많이 제안을 해주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그리고 일회용 우산 비닐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선정돼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건 그렇고 어떤 시험이든 또 어떤 대회든 간에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그 합격되는 그 요령 같은 게 좀 있을 거단 말이죠. 그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그 여성 발명가 여러분들에게 해나를 집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와 같은 그런 어떤 입시 코드의 조언 같은 거 꿀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 아이디어가 독창적인지 그리고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지 네. 또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과 함께 이게 생활 발명으로 적합한지를 먼저 고려를 해보시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 참여에 대한 본인의 의지와 향후 창업하고 사업화에 대한 구체성을 피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일종의 또 심사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 심사 기준까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알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직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이번에도 엘레강스하고 엣지 있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심코 지나쳤던 불편함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개선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발명이 시작됩니다. 이런 제품은 이미 있을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발명 아이디어 모두 생활발명 코리아에 제안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문장을 지어낸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있는 문장입니까? 정말 명문인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항상 고민이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발명으로 연결해라. 아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19 발명생활 코리아 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생활발명 코리아 접수 일정은 4월 8일까지입니다. 생활발명 코리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요. 아이디어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4월 8일까지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요. 설령 이번에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선정된 아이디어는 그 이후 사이트에 공개된 후에 또 네티즌 평가를 또 받는다고 네, 또 그렇게 하니까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시의 특허청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최수미 과장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